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바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가 최근에 사들인 곳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지가 뛰쳐나와 지은의 차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당신이 왜 내 발을 샀어요? 나 때문에. 나 레즈비언 아니에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지를 레즈비언이라고 확신하고 접근했는데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다. 지은은 35세에 성공한 사업가였다. IT 회사 CEO로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한 그녀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고독한 투쟁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결혼시키려 했고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금기시했다. 그런 그녀가 민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민지는 28세의 바텐더로 톰보이 스타일이 돋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 헐거운 셔츠, 그리고 강인한 태도. 지은은 민지를 처음 본 순간 그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반은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은 미드나잇 위스 펍. 민지가 5년째 운영하던 곳으로 주로 젊은이들이 찾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그 바에 자주 들렀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민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민지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칵테일을 만들었고 때론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지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독을 느꼈다. 너도 나처럼 숨기고 사는 거지,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바가 재정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대료가 밀렸고 손님도 줄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바를 사들였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민지를 도와주며 가까워지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나 때문에 바를 산 거예요.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차 안에서 내려 민지를 마주 보았다. 민지 씨, 나 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같다니요. 나 결혼할 남자친구 있어요. 그냥 톰보이일 뿐이에요. 이 충격은 지은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가족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던 그녀는 민지를 통해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민지는 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삶도 엉망이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민지의 스타일을 싫어했다. 여자답게 행동해, 늘 그렇게 말했다. 민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불안정했다. 그는 민지의 직업을 탐탁지 않아 했고 최근엔 헤어지자고 했다. 발을 잃을 뻔한 순간 지은의 개입은 그녀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어때? 좋은 남자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안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또 왜 그래? 나이도 들었는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레즈비언 아니에요.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녀의 사업에 타격이 갈 터였다. 민지는 바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지은의 고백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처럼 행동해왔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옷도 편안한 걸 입었다. 하지만 그게 성 정체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웃으며 톰보이 매력이라고 했지만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는 남자처럼 굴지 마라고 했고 아버지는 무시했다. 남자친구 준호는 최근의 은어 때문에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라고 말했다. 민지는 발을 팔아야 할지 고민했다.
지은이 산 지금 그녀는 직원으로 남아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바로 갔다. 민지가 문을 열어주었다. 대화 좀 해요.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없어요. 반은 당신 거예요. 나 그만둘게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민지를 붙잡았다. 왜? 나 때문에. 민지의 눈이 붉어졌다. 네, 당신 때문에.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지은은 후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을 운영하며 민지를 관찰하기로 했다. 이는 그녀의 첫 번째 실수였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가족이 발을 방문했다. 아버지가 들어오며 소리쳤다. 이바가 왜 여자 손에 넘어갔어? 너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그만해.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CEO라고? 왜 우리 민지 발을 샀지?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업 투자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만남은 예기치 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지의 스타일을 레즈비언으로 의심해왔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그는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그날 밤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첫사랑을 했었다.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부모가 알게 되자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 건 병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그 후로 숨겨왔다. 사업 성공으로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여전히 속박되어 있었다. 민지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욕망이 그녀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했다. 우리 헤어지자. 준호가 물었다. 왜? 민지는 대답했다. 나 때문에 너 힘들잖아. 이는 그녀의 첫 번째 희생이었다. 지은은 발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인테리어, 더 세련된 메뉴. 그녀의 목표는 민지를 곁에 두는 것이었다. 민지는 그만두려 했지만 지은이 월급 2배로 줄게라고 하자 망설였다. 그녀의 재정 상황이 나빴다. 알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워지지 마세요.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지의 일상을 관찰했다. 민지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칵테일을 만드는 손놀림. 지은은 그 안에 숨겨진 고독을 느꼈다. 한편 민지의 가족 압력이 커졌다. 어머니가 바에 와서 집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해 라고 했다. 민지는 엄마, 나 일해야 해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저 여자가 이상해. 왜 발을 샀지? 라고 속삭였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의도를 의심했다. 정말 투자예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네,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 민지는 도망쳤다. 그녀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다. 지은의 고백이 그녀를 동요시켰다. 나 정말 레즈비언인가? 민지는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사회적 압력도 시작되었다. 바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저 CEO가 레즈비언인가 봐. 민지 때문에 바 산 거야. 민지는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났다. 그녀는 지은을 찾아갔다. 이 소문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조사했다. 민지가 고등학교 때 남자아이들과 어울렸다는 사실, 대학에서 스포츠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 지은은 그걸 증거로 삼았다. 너도 나처럼 느꼈을 거야? 민지의 친구들이 바에 왔다. 그중 하나가 민지야. 그 CEO랑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너 통보이잖아. 어울릴지도.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녀의 스타일이 성 정체성을 규정짓는 게 싫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쳤다. 봐 그만두고 결혼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지는 아빠, 나 내 삶 살아 라고 반박했다. 이는 가족과의 첫 대립이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사회가 그녀의 사생활을 캐물었다. 바투자건, 개인적 이유인가?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너 또 이상한 짓 해. 결혼 안 하면 상속 안 줄 거야.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행복. 그런 게 어딨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민지는 준호를 만났다. 헤어졌지만 그는 다시 찾아왔다. 민지야, 나 잘못했어. 돌아와. 민지는 망설였다. 너 나 스타일 싫어하잖아. 준호는 바뀔게요. 하지만 민지는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 왜 그래?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바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왜 나를 포기 안 해요? 지은은 너를 사랑하니까. 민지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어쩌면 지은이 오를지도 모른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온라인에서 바에 대한 후기가 올라왔다. 레즈비언 바인가 바에 피하세요. 민지는 그걸 보고 울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은은 사과했다. 내 잘못이야. 바 팔아줄게. 하지만 민지는 아니, 같이 운영해요. 이는 그녀의 첫 번째 타협이었다.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 수 없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바에 다시 왔다. 그는 지은을 밀치며 우리 딸 건들지 마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오해해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희들 때문에 민지가 이상해졌어. 민지는 아버지를 말렸다. 아빠, 그만.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다. 작은 기사가 나왔다. 여성 CEO, 바텐더와의 스캔들, 지은의 회사가 타격을 입었다. 주가가 떨어졌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압력을 받았다. 사임하세요. 지은은 버텼다. 하지만 마음속에 후회가 싹텄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레즈비언 소문 때문에 못 살아라고 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도와줘.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여기 있어. 이는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 정말 당신 좋아하나 봐.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야, 조심해.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다. 공개하면 어떤 일이? 변호사는 사회적 비난이 클 거예요. 지은은 결심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했다. 바 사업이 번창했다. 지은의 투자 덕분에 손님이 늘었다. 하지만 소문도 함께 퍼졌다. 민지는 매일 불안했다. 이게 옳은가? 그녀는 지은과 가까워졌다.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헤어졌어. 민지는 공감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 이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다. 준호를 배신한 기분이었다. 준호가 바에 왔다. 그는 민지를 보며 너 지은 씨랑 라고 물었다.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화를 냈다.
거짓말. 소문 다 났어.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민지 건들지 마. 지은은 오해해요 라고 했지만 준호는 주먹을 휘둘렀다.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왔다. 이 사건은 더 큰 스캔들을 불러왔다. 언론이 레즈비언 스캔들이라고 보도했다. 지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회사로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 지은은 엄마, 나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사회가 안 받아줘.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민지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끊어. 민지는 아빠, 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민지는 그 댓글을 보며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무리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싸워보자. 하지만 지은도 지쳤다. 회사에서 사임 압력이 왔다. 이미지 실추예요. 지은은 주주총회를 열었다. 나 레즈비언이에요. 그녀는 공개했다. 이 고백은 충격파를 일으켰다.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민지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당신 좋아해. 그들은 키스했다. 하지만 이는 비밀스러운 순간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감시했다. 민지의 친구 한 명이 배신했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친구를 잃었다. 왜 그래? 친구는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나빠. 민지는 배신의 아픔을 느꼈다. 지은의 회사가 흔들렸다. 고객들이 이탈했다. 동성애자 회사랑 거래 안 해. 지은은 직원들을 모아 미안해. 하지만 나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직원 일부가 떠났다. 지은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민지도 바에서 손님들이 줄었다. 여기 레즈바야? 손님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상처받았다.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 가족과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너 때문에 충격받았어.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너 잘못이야.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민지야, 집 나가라고 했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 함께 할게. 사회운동가들이 지은을 지지했다. LGBT 권리, 하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바 앞에서 동성애 반대, 피켓이 섰다. 지은과 민지는 두려웠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후회 안 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가족을 버린 게 옳은가?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나 사랑할 권리가 있어. 이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수는 비난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켰다. 당신 용감해. 하지만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소문. 그게 사실인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갈등이 고조되며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은 발을 팔자고 했다. 새 출발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희생이었다. 발을 판 돈으로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여기선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시도해보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소식이 퍼졌다. 레즈 커플 제주로 도망.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아빠, 나 행복해. 아버지는 그 행복이 지속될까?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나 때문에?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사회 때문에.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세요.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을 잃었어. 민지는 나도. 그들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안 돼. 하지만 긴장감이 쌓였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의 고백이 영감을 주었다.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도 컸다. 법적 문제도 생겼다. 지은의 회사 소송. 이미지 손상. 지은은 싸웠다. 나 권리 있어. 법정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이 재판은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 나 정말 레즈비언인가? 그녀는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톰보이 많아.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나 아직 사랑해. 민지는 미안해. 나 지은이랑. 준호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바뀌었어. 민지는 아니, 나 자신을 찾았어. 이는 그녀의 식성이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너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잘못이었나?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 사랑이야. 하지만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나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함께해. 그들의 관계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친구들, 가족, 사회적 지위. 제주에서의 삶이 안정되려 할 때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과거 사진이 유출됐다. 지은과 민지의 친밀한 사진. 누가? 지은이 물었다. 민지의 옛 친구였다. 배신. 민지는 미안해. 지은은 괜찮아. 싸워. 하지만 피로했다. 카페 손님이 줄었다. 여기 레즈 카페야.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들은 공개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해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시위가 일어났다. 지은은 부상당했다. 왜 그래? 민지가 울었다. 지은은 사회 변화 위해. 리는 그들의 희생이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왔다. 민지야, 미안해. 화해의 시작.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서 안 해. 지은은 회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나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사회가 거부했다. 이미 늦었어. 지은은 새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지원센터. 이게 내 길이야. 민지는 도왔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법안이 논의됐다. 동성 결혼. 지은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지는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민지가 다쳤다. 나 때문에?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우리 때문에. 이는 그들의 각성이었다. 갈등의 정점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결혼하자.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상징적 결혼식. 친구들이 왔다. 가족 일부도. 이는 희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제주에서의 삶이 안정됐다. 카페가 성공했다. LGBT 관광객들이 찾았다. 지은과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이제 이해할게. 화해. 민지의 어머니도 왔다. 민지야, 미안. 하지만 아버지들은 여전했다. 용서 못해. 민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사회 변화가 가속됐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뻔했다. 지은은 로비했다. 우리 권리, 하지만 실패했다. 아직 멀었어. 민지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그들은 센터를 확대했다. 상담, 지원.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젊은 레즈비언이 말했다.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재발했다. 민지가 임신했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준호와의 관계. 나 아이 가질 수 있었어. 지은은 후회해. 민지는 아니.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 가족을 버린 대가 지은도 자빠 잃었어. 그들은 서로 위로했다. 최대 위기가 왔다. 반대단체가 카페를 공격했다. 유리창 깨짐. 나가.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트라우마. 민지는 포기할까? 지은은 안 돼. 웃싸워. 이 사건은 전국 뉴스 됐다.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LGBT 권리, 그들은 영웅이 됐다. 하지만 피로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녀는 서울로 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너 행복하니? 민지는 내 아버지는 그럼 됐어. 용서. 지은의 어머니도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엄마, 나 제주에 있어. 하지만 방문했다. 가족 화해. 사회가 변했다. 법안 재논의. 지은과 민지는 증언했다.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국회가 움직였다.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허용 환호. 그들은 결혼했다. 첫 커플. 하지만 논란 여전. 이게 옳은가? 그들의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대가를 치렀다. 잃은 친구, 가족 상처, 사회적 비난. 지은은 후회 안 해. 민지는 나도. 그들은 카페에서 앉아 바다를 봤다. 우리 선택이 맞았어.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옳은가? 아니면 공개하며 싸우는 게 옳은가?